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자치 활동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모든 활동에 대해서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활동하시던 분들이 실제로 역할을 해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고민이 많으시니까 이왕이면 신규 자치위원분들은 연령대별로 혹은 우리 동네에서 활동하고 일터이신 뭐 직업군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좀 생각만 해도 어린이 문과, 청소년 문과 이 친구들이 마을에서 어떤 의제를 발굴해낼까, 또 일터에 계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동네에 계시잖아요. 어떤 생각의 의제들을 필요하다고 우리 동네에 말해주실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플러스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계층별이나 뭐 연령별 대표성을 뗄 수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마을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하고 있는 주민자치TV의 김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예, 주민자치회를 신규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주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들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서울특별시의 주민자치 실시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보면 특정 성비를 6대4, 즉 60% 이상 넘지 못하게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체와 개인 부분을 6대4로 분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연령, 40세 이하의 연령들을 15%를 할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연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조례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비 구분, 그리고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구분, 그리고 연령에 대한 구분,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하면서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인력 풀, 즉 말하자면은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는 모든 주민은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생활주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데는 더 진보적으로 재외동포라든가 재외국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하신 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많아야 되고 40세 이하도 많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할당되어 있는 것만큼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신 분들이 많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양성 확보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보면은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에 리단위는 특히 자연촌락 같은 경우는요 생활권이 멀리 멀어져 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즉 지역 할당이라든가 지역 분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 지역에서 많은 부분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어떤 리는 주민자치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역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성이라는 부분과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비껴서 주민자치회가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면서 느꼈던 경험은 그건 뭐냐면은 읍면동별로 자기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잘 반영해주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의 특성과 사정을 잘 반영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활동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알아서 주민자치학교를 하려고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홍보가 얼만큼 다양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초기의 작업들이라든가 초기에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조직이 바로 행정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같은 경우, 특히 행정안전부가 추구하는 어떤 읍면동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주로 행정이 많이 주민자치회를 주관해서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행정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고 주민자치학교를 모집하는 방식이 읍면동장들에 의해서 행정적인 계통인 거죠. 뭐 통장이라든가 이장, 반장 또는 읍면동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가 되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하면 포스터라든가 또는 전단지 또는 현수막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는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홍보 방법은 그냥 기존에 항상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에 6살, 5살짜리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들을 주민자치회로 데뷔하기 위한 홍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엄마들이 자주 가는 카페를 간다거나 또는 SNS상으로 유아마음이라든가 마음카페를 간다거나 또는 그들이 모여있는 어떤 동아리 모임을 간다거나 반대로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근거지를 찾아서 찾아가는 홍보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학부모 모임을 찾아간다거나 학교 안에서 하는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를 만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제가 사례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고 주민자치학교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해달라고 그런 요청하고 다니는 홍보 활동하는 것을 봤거든요. 즉 다양한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학교의 모집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조건이고 그 전제조건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데서 방식이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하신 분들을 할당으로 해서 추첨을 하는 거거든요. 추첨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이분 A라는 분이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데 너무 필요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억수로, 경상도 말로 정말로 억수로 운이 안 좋아가지고 추첨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주민자치회로 데뷔시키는데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과원으로 활동하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추첨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좀 폭넓게, 즉 조례에, 이 주민자치의 실시와 관련된 조례에 이 나름대로 추첨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추첨을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추첨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 촌락 부락이라든가 리 단위별로, 그래서 지역별로 할당을 한다거나 또는 당연직을 한다거나 또는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의 어떤 쿼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쿼터가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야만이 추첨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좀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첨제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주민은 누구나 주민자치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즉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주민들은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첨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추천제라든가 당연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 외에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조례에는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가 성비, 단체와 개인 부분도 있는데 지역적 안배는 없다.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지역적 안배가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추첨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당연직이라든가 추천제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